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3 우리 기업의 건강 수준과 감성 지능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통합 자료의 28페이지입니다. 우리 기업의 건강 수준인데요. 조직 건강은 사람의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장기들이 제 기능을 다하고 원활하게 작동할 때 건강하다고 하는 것처럼 조직도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하고 조직 구성을 하고 있는 각 부분에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지는 뭐냐면 조직 구성원이 서로 상호작용을 잘 이루어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야 건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조직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공유하며 의사소통이 막힘이 없고 응집력이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한 연구기관이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당신의 회사의 조직은 어떠냐고 물어보았을 때 긍정적이고 건강하다는 평가는 27%, 보통이다가 53%, 부정적이고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이 20%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만큼 조직이 건강하다고 보아지는 곳이 아직도 많지 않다는 것이죠. 건강한 조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왜 그렇다는 것이죠. 건강한 조직 속에서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의 건강 수준인데요. 부정평가 의견을 보면 목표 달성과 무관한 업무가 많다 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없애고 있습니다만은 조직 안에 목표 달성과 무관한 일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형식적으로 의사결정 참여 기회는 늘었지만 의견 수렴으로 의사결정 결과를 이해하거나 신뢰하지 못한다 하는 내용인데 주로 위에서 주도적으로 업무를 진행해 버리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위에서 다 내려버리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 건강을 해치는 구성원의 유형으로는 불평 불만이 많은 직원들이라고 했는데 건강한 조직의 구성원들은 조직의 성과가 다른 조직에 비해 높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성과 및 이직 의도와 높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조직 성과 내용이 중요하다. 조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건강한 조직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직률도 더 적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취업을 못해서 이직률이 어떤 문제냐 하는데 실제 또 이직률은 의외로 실업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직률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건강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직 건강 지수를 활용한 진단과 온라인 서베이를 실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면 건강한 조직의 특성으로는 경영진의 리더십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 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경영진의 리더십 교육을 위해서 리더 양성하는데 신경을 써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인데 조직원 간의 의사소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조직을 이끄는 기업들은 회의 공간, 상담 공간 이런 공간들을 아주 편하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마련하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결정 참여 기회와 적극적인 반영인데 의사가 결정되면 그 결정하는데 참여 기회를 주고 또 의견이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인데 이건 앞서가는 기업들의 구성원에 대한 배려를 웰리즈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것, 이 앞전 장에서 설명했죠. 구성원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훈련 기회 등이라고 응답이 나왔는데 구성원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훈련은 좋은 기업일수록 그런 좋은 교육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조직의 특성을 보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경영진이 많다. 그래서 신뢰감이 없어진 거죠. 실제 말한 것과 진행 내용이 전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부재하다.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 또는 독단적인 기업 자체 의사결정, 회합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독단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리더의 권위적인 것, 또는 책임 전가와 회피, 배려와 존중이 부족한 관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커뮤니케이션이 부재하는 것,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 권위적인 리더, 책임 전가와 회피, 배려와 존중이 부족한 관계, 이런 것들이 건강한 조직, 건강하지 못한 조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속한 조직의 건강도 점수는 최대 20점에서 100점으로 평가하였고 평균 점수가 60점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직도 건강한 조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조직의 특성은 매번 말뿐이고 실행이 잘 안된다. 그리고 경영진 상사가 구성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일관적이지 못한 조직 운영이다. 일관성이 없었을 때 조직의 안정감이 없겠죠. 공정하지 못한 인사결정. 이건 무슨 실력으로 하지 않고 인맥이나 이런 걸로 이루어지거나 승진이 그리고 직책 보임이라든가 평가 이런 것들이 공정하지 못했을 때 건강하지 못한 조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경영진 상사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내용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그만큼 경영진이나 상사,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실력보다는 학연 지연을 중시하는 나인 문화, 줄타기 문화죠. 이런 것들은 아직도 우리나라의 조직에 살아 있습니다. 물론 정치에도 그렇습니다만 매번 동일한 실패가 반복된다. 이것도 문제가 기업에는 아주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터뷰 코멘트를 이렇게 봤더니 산업용 공작 기계를 생산하고 있는 중견기업 임직을 대상으로 해본 겁니다. 예전에도 조직문화 진단과 같은 진단을 받은 적이 있지만 바뀐 적이 하나도 없다. 조직문화 진단을 받았는데 그걸 받았으면 수정을 하고 고쳐나가야 되는데 바뀐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영진과 소통할 기회가 없다. 최종 결정권자와 소통이 없다는 것은 이건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더라도 임원급 경영진과 소통할 기회가 없다는 것은 발전적이지 못하는 것이죠. 커뮤니케이션은 업무 공지나 일방적 발표 외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공지로 뜨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경영진이 업무 현장의 상황과 직원들의 고충을 잘 알지 못한다. 현장을 경영진이 파악하지 못했을 때 건강한 조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업무 개선 방안을 제시해도 반영되지 않는다. 밑에서만 이야기되고 있고 위로 반영되지 않는, 그리고 경영에 반영되지 않는 것,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승진과 평가에 차별을 하는데 학연이라든가 지연, 혈연 등이 연결돼서
평가를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부 대학이 중심으로 그 기업을 움직이고 있거나 아니면 지역 연구 아니면 가족 뭐 혈연 이런 걸로 승진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직원들이 아직 다른 대안이 없어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마 좋은 직장이 있으면 언제든지 떠나겠다는 것이죠. 적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회사 구성원에 대한 지원이나 관심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구성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업무 집중도가 더 높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조직 조사 대상 기업의 건강 수준과 재무적 성과의 관계에서 높은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판매 저조로는 매출 감소, 생산력 저하, 이중립 증가로 어려움에 직면하더라. 건강하지 못한 조직은. 그리고 문제는 이기 극복을 위한 경영적인 노력이 구성원들에게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경영진의 진정성도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들이 됩니다. 지금 위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말과 행동의 불일치 경영진의 그리고 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 단절 그리고 구성원에 대한 관심과 배려 부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는 조직 비결 세미나에서 스콧 켈러가 지속 성장하는 위대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 건강 관리에 투자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조직 건강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경제 환경 속에 탁월한 성과를 올린 기업들도 5분의 1이 추락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 성장에 실패하는 기업들은 당장 목표 달성에만 연연해요. 미래에도 살아남고 번창하는데 필수적인 조직 건강에 대한 투자를 간과하고 있다. 그래서 조직 건강을 위한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포스는 급여나 근로 조건보다 직원들에게 일터나 동료들에게서 일하는 즐거움과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급여나 근로 조건보다 즐거움이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건강한 조직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것이죠. 또 회사가 직원을 소중한 경영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직원들이 회사 생활에서 느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조직을 위해서는 다시 지금 반복되게 이야기하지만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보면 직원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감동시키는 감성 경영을 실천하고 있음을 건강한 조직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건강한 조직 구축에 감성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정리했는데 감성 경영 내용인데 조직 구성원의 감성을 이해하기 위한 감성지능과 감동노동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는 새로운 아이디어 솔루션을 도출하기 위한 동기부여,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문화에 관해서 설명하고 셋째는 국내외 감성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소개하고 감성 경영의 이해 실천에 대한 내용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감성지능이란 교육, 문화 및 경제 환경 등의 발전은 우리 사회 전반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래서 폭력, 불안, 소외, 차별 등 최근 이른바 갑질 논란에 이르기까지 사회에 큰 반항을 가져온 사회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인간의 감성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강조하는 과학적 관리 방법과 방법의 한계와 비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 향상에만 주력할 게 아니고 인간의 감성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성지능은 엘튼 메이어는 인본주의 경영학자들이 조직 구성원의 정서적 요소가 중요함을 계속 밝혔고 감성지능의 중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지금 GM, 코닥, 시어즈, MS 등과 같은 기업들의 쇠퇴와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이디어와 같은 기업들의 성장에 문제 해결 길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코닥 필름 같은 경우, 시어즈, 지금 MS 같은 경우 기업들이 지금 쇠퇴하고 있는데 애플이나 구글,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은 미국의 성장 동력의 3대 회사에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애플, 구글, 페이스북은 미국의 성장 동력이죠. 이들은 뭐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애플은 일부 생산 공장이 있으나 구글은 웹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주고 페이스북은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기업들이 미국의 성장 동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문제 해결 키로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개념으로는 감성지능을 뽑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감성지능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감성 경영에 대해서 또 감성 지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성 지능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지능과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능력이 아니라 EQ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니엘 골먼은 이렇게 했습니다. 인간의 총명함을 결정하는 것은 IQ가 아니라 EQ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니엘 골먼은 188개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기술적인 능력, 분석적 추론과 같은 인지적인 능력,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일하거나 변화를 이끄는데 효과적인 감성 중에서 성과에 대한 영향도를 계산한 결과 감성 지능이 모든 업무의 다른 개인적인 능력보다 약 2배 이상 중요하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감성 지능을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지하고 자신을 동기화하여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감성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감성 지능은 자기 감정을 잘 관리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러비와 메이어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성과를 촉진하기 위해 활용하며 감정과 관련된 지식을 보유하여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감성 지능을 정의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요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잘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이 감성 지능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이 감성 지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성 지능은 자신과 사람들의 감정을 정확하게 읽고 감정이 생각과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며 이러한 감정들을 공통 목표 달성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다. 이 내용은 상대의 감정을 읽고 그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생각하면서 자기 감정을 활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감정은 구성원의 일상적인 업무 활동뿐만 아니라 구성원들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 갈등, 의사결정, 커뮤니케이션 및 팀 구성원의 협력을 통해서 성과를 창출해내야 하는
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감정 조절은 감성 지능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일과 관련해서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면서 어떻게 감정을 조절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감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유컴론인데요. 진성의 아버지 여우리가 어떤 자극에도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을 인재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걸 인재를 선별하는데 낙희, 고, 공, 비, 노 이 6가지를 살펴봐라 그랬거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낙은 그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그 사람이 즐거움에 얼마나 빠져드는가를 살펴본다 하는 내용입니다. 즐겁다고 해서 너무 빠져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인재인가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희인데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그가 기쁨을 얼마나 자제하는가를 살펴본다. 너무 기쁘다고 해서 그 감정을 조절을 못해도 인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괴롭게 하고 그가 괴로움을 얼마나 참아내는지 살펴본다 하는 내용인데 그 괴로움을 얼마나 잘 참아내는가, 잘 참아내는 사람이 인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두렵게 해놓고 얼마나 두려움을 나타내지 않는가를 살펴본다 하는 내용인데 두려움에 빠졌을 때 너무 겁을 먹어서 판단을 흐릴 정도의 내용이어서는 인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슬프게 해놓고 얼마나 슬픔을 사귀는가를 살펴본다는 내용입니다. 슬퍼도 그것을 슬픔을 잘 살켜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성나게 해놓고 얼마나 감정을 다스리는가 살펴본다 하는 내용인데 그 성나게 해놓고 그 감정을 잘 참아내는 능력 이런 것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감정을 얼마나 조절을 잘 하느냐 하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지금 인재는 그러면 감성지능의 인재는 다시 다음 장에서 배우겠습니다만은 지금 감성지능의 요지를 잘 정리해 놓은 이 글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과 사람들의 감정을 정확하게 읽고 감정이 생각과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며 이러한 감정을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감성지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감정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업무에 감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공통 목표를 달성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감성지능 능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감성지능에 관계된 내용과 기업의 건강 수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기업 건강 수준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부분인데 건강한 조직의 특성에 대해서 여기서 요약해서 한번 정리했죠. 건강한 조직의 특성으로 경영진의 리더십 그리고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의사결정 참여 기회와 적극적인 반영 그리고 구성원에 대한 배려와 존중 구성원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훈련 기회 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훈련도 중요하고 구성원의 배려 그리고 의사결정에 종업원을 참여시키는 것 그리고 활발한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경영진의 리더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건강한 조직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조직과 건강하지 못한 조직 이 내용을 볼 수 있었고 감성경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3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 내용들은 추후에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감성지능, 감정노동, 아이디어 솔루션을 도출하기 위한 동기부여, 커뮤니케이션 문화, 우리가 앞으로 다 배울 것들입니다. 오늘은 감성지능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감정노동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성지능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했는데요. 그만큼 IQ보다 EQ가 중요한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감성지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에서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